엄청 많은 선생님들 자녀들, 그 자녀들을 잘 키운 것 같죠? 참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보고 싶지만 놀라운 거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저가 강의를 가면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되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이 교장 선생님은 이제 책도 쓰시고 그거를 아예 공개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들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얼마 안 남겨놓고 자퇴를 했어. 근데 100% 그 아들이 그 학교도 그렇고 동네에서 전부 뭐라 그랬냐, 얘는 100% 서울대야. 그런 애가 자퇴를 했어. 근데 뭐라고 하면서, 엄마 이제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 쳐보면 아주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런 오빠가 그 학교를 자퇴했으니 동생도 되게 공자라는데, 그런 오빠가 자퇴했을 때 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빠도 자퇴했는데 내가 왜? 해가지고 동시 자퇴. 저는 되게 그 상황을 되게 안타깝게 봤어요. 왜? 아이들에게는 IQ라는 그 우리가 지능지수라는 것과 EQ라는 그 감정지수라는 이게 실제 잘 발휘가 되어서 아이가 독립이라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도 놓치면 안 되고 정서도 놓치면 안 돼. 되게 중요한 날개야, 삶을 살 때. 근데 공부도 배제하면서 뭐 자존감만 높인다? 그것도 위험해요. 자존감 버리고 공부한다? 이것도 위험해. 그래서 둘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어머님들한테만 얘기 드린 게 뭐냐면은, 무조건 이 감정 부분은 부모가 해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잘해줘야 아이들이 학습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감정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감정 교육은 오직 부모밖에 못해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한번 같이 따라 읽을게요. 시작.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내 아이를 낳고 얘가 내 아이기 때문에 얘를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냥 확 믿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보세요, 저 보세요. 이제 이거 보지 말고 제발 저를 보세요. 보세요. 저 아는 분이, 보세요,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동료분인데 그분은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 뭐 50대 중반이신데, 이분 입장에서는 애들도 이제 뭐 시집장가 다 보낸 상황인데,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장례식장 오라고 문자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갑자기 이 교수 이제 나도 고아네 이러더라고요. 앉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는 고아야, 이제 아무도 안 계셔 이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가, 인간은 이 생각의 범위가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죽음이라는 걸 내가 직면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근데 두 분이 싹 이제 사라지는 순간,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나는 이제 내 차례야가 바로 오면서 부모라는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내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 고아다 이렇게 얘기해. 얼마나 그게 어린애 같아, 맞죠? 그것도 퇴행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말투가. 거꾸로 말하면 똑같아요. 부모는 내 아이가 60, 70대도 애야. 얘를 놓으면서부터 가졌던 그 모든 장면이, 얘가 아무리 60, 70대도 그 장면부터 보이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얘가 60, 70대도 애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울타리 속에서는 절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표현하고 주고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감정은, 마음은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사랑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때리면서? 저는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맞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니신가? 근데 보세요. 그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저를 사랑은 해.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을 가족끼리 어떻게 내어놓느냐의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랑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어놓게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아이들을 파악을 잘하라고 얘기 드리는데, 이제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앞부분의 설명과 달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크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자체의 확인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매번 이런 질문이야. 우리 애가 너무 착한데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외동인데, 외동 나왔네, 외동. 외동인데 키우기 너무 힘들대. 둘째가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왔죠, 맞죠? 맨날 하던 얘기예요, 이게 또. 근데 제가 요 아이들 중에 사례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대.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나는 이런 거를 살면서도 잘 못 알아들었고, 이제 가끔 몇 명의 사례가 있긴 했었어요. 회사원 한 명 있었었고. 근데, 아니, 초등학생이 무슨 귀신 들려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학교 근처에서 만나자 그래서 스터디룸을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왜? 얘가 학교만 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진짜 그런지를 봤죠. 근데 만났는데 정상이야. 심지어 제가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인터뷰, 면접이라 그래서 관찰을 하는 게 있는데, 친구들한테 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어머님 적어서 좀 와주실래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친구들한테 자기 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는데 얘는 법 없어도 살 아이, 학교에서 제일 착한 아이, 이런 순수한 아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순진한 아이. 그럼 보세요. 이런 아이가 왜 따돌림 당하냐? 착하면은 뭔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는 늘 간과하는 게 이런 거예요. 너무라는 말 있죠. 지나침. 그러니까 착한 정도도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 하나의 감정이 너무 많이 부풀어져 버리면 지나친 거는 실제로 위험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얘가 너무 착하니까 친구들이 어떤 그런 반응을 보냐 하면은 얘 한번 얘를 놀린 경우가 있겠죠. 착하니까 놀린 경우에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을 언제 느껴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한테 매력 느낀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뭔가가 반대 감정의 사람들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어머님들 이런 거 있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심지어 쟤들 초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한 번씩 울걸요. 그 마디마다. 왜? 뭔가를 마무리할 때. 극단적인 해봅시다. 자, 우리 애가 대학교 졸업해 벌써. 그 시간에 올까?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애가 대학교 졸업을 했어. 그것도 서울대 졸업했어. 하버드로 할까요? 어쨌든 서울대 졸업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뭘 하냐면, 엄마, 아빠, 저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엄마 덕이에요 하면서 학사모를 씌워줘. 그럼 엄마들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울어. 맞아. 현장 가면 대부분 울어. 그러면은 좋은 날 운다고 아들, 딸이 뭐라 하냐. 엄마 좋은 날 왜 우냐고. 웃어야죠. 엄마. 지도 울어, 지도. 엄마도 울고 다 울어.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상황이 너무 웃기죠. 다 가정들이 다 울거든. 자, 보세요. 이거를 한 걸음만 뒤에서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야. 아니 도대체 좋은 날 웃어야지 왜 울지? 자, 보세요. 사람은, 뇌는, 몸은 균형을 원해. 항상성이라고. 근데 좋다고 너무 기쁘기만 하면 이거 조증 걸려요. 그러니까 감정이 적정성이 없어. 계속 좋기만 해요. 조증이야. 미쳐버려. 죽어. 그거면. 미쳐서 죽어. 그래서 뇌가 갑자기 안 미치게 하려고 반대 감정인 슬플 때 내보내는 눈물을 내보내서 끌어당겨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 것들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너무 갑자기 슬플 때도 있어. 반대로. 너무 차 사고가 났는데 나 빼놓고 다 죽었어. 그러면 너무 슬픔이 오면요. 숨이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요. 실제로. 막혀서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안 죽으려고 숨을 넣어줘야 뇌에 공급이 되니까 이게 웃는 것 같대. 그래서 반대 감정인 웃음이라는 걸 내보내는데 그때 의미가 없죠. 그래서 헛 웃음을 내보내요. 왜? 공기를 넣어줘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슬픈 상황인데 웃고 있거든. 이런 것들은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가 너무 착해. 그럼 애들이 주변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기만 한 아이 주변에 가면은 뭔가 괴롭히고 싶은 심리도 형성되는 게 인간관계의 이 오묘한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런데 얘를 괴롭혀. 근데 얘가 웃고만 있어.
그러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 계속 괴롭혀. 근데 얘는 힘들어서. 그래서 어떡하냐? 평상시의 내 모습, 착했던 내 자아의 내 모습으로는 그 답답한 감정이 안 풀려. 그러니까 착한 내 모습으로는 착한 것만 보여줘야지 울음이나 슬픔이나 분노, 화나는 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 내 자아의 모습으로. 그래서 얘가 갑자기 생뚱만 맞은 엉뚱한 저 극과 극인 반대 이상한 모습의 자아를 만들기 시작해요. 얘는. 그게 뭐냐?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갑자기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얘가 이상한 자아의 모습을 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너 미치는 거라고. 뭐 귀신 됐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안 건드려, 애들이. 그래서 얘가 그 상황을 보고 친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 안 때리구나, 나 안 놀리구나 이런 걸 보고 친구들이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순간 이러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감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이 있으면 다양한 감정을 써주는 모습. 우리 어른들은 이게 돼요. 살면서 삶의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만 쓰는 것만 있다고 안 좋은 게 아니야. 또 좋은 것만 쓴다고 해서 좋은 것만 또 아니에요. 왜? 자, 보세요. 장례식장 갔어. 근데 갑자기 저 사람 비타민이야. 맨날 웃기만 해. 너무 좋아. 선생님만 보면 내가 막, 너무 비타민이야, 선생님. 분위기 메이커. 근데 이 사람이 장례식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장례식장 갔는데 웃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이다. 근데 반대로 결혼식장인데 막 슬픈 감정을 써.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은 적재적소에 혹은 감정은 여러 감정을 잘 써야 돼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이런 거 보셨죠? 알고 보니 진짜 중요한 감정은 슬픔이라는 감정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슬픈 감정도 부모는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고 그게 무슨 감정인지 내가 털어놓고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는 그래야 돼요. 애들이 조금만 슬퍼하거나 조금만 힘들어하면 지훈아 왜 이렇게 힘들어? 힘내 화이팅! 이게 뭐야 이게? 공감을 제일 못하는 부모가 돼요. 알겠죠? 우리 얼굴에는 근육이 약 60개 정도 있는데 웃으려면 웃는데 들이는 얼굴의 근육은 13개밖에 안 들어요. 근데 찡그리는 얼굴, 프로닝이라 하는데 자, 스마일링 해봐, 프로닝 해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프로운 해봐 그러면 이제 인상을 쓰는 실험인데 인상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 근데 웃어봐 이거는 되게 쉬워. 왜? 13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진짜 쉬운 스마일링, 이 웃는 근육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찡그리는 걸 쓰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히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니까 웃는 걸 줄 거예요 해놓고 현장 가면은 가족이 감정을 내뱉는 가정이란 걸 까먹고 바로 감정을 또 써서 찡그리는 걸 선택을 해. 자, 근육이라는 거는 온몸의 근육은 전각세포라는 세포들이 기억을 해요. 많이 쓰는 운동 근육은 기억을 해. 자, 남편을 보자마자 쓰는 근육이 있겠죠. 자, 여기 어머님들만, 여기 여성분들만, 아니야.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만 해보세요. 고개를 위아래로 나드 실험인데, 이렇게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계속 하고 계세요.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제가 보고 있으니까. 자, 이분들은 쉐이크 해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제발 천천히. 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드렸어. 자, 그만하세요 하고, 강의 평가서를 드렸어. 그리고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근데 희한하게, 고개를 끄덕인 이 팀하고 이 쉐이크한 팀이 완전 달랐어요. 이게 다른 데서도 계속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계속 달라. 이게 뭐냐? 이쪽 쉐이크한 팀은 분명히 일반적 건강한 사람들인데 쉐이크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인 팀, 끄덕이만 했는데 점수가 잘 나와.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온몸은 뇌에 몸이 움직이면서 자꾸 기억을 새기는 몸도 기억을 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좋다, 긍정이다, 나 하고 싶다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했어요.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근데 반대로 싫을 때는 싫은데 안 할 건데 이러면서 고개를 흔들었죠. 이게 실제로 뇌의 모든 것을 전달을 해서 기억에 남긴 거예요. 척수를 통해서 다. 근데 제가 가족 상담을 해보면 부부 치료하는데 둘이 앉아서 얘기시키는데 남편이 얘기도 하기 전에 말해봐, 말해봐 이래요. 남편이 말도 안 했는데 말해봐. 말도 안 했는데 고개를 이렇게 가로줘. 그럼 뭐 남편이 말 되겠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또 말 시키면 애가 또 말도 안 했는데 말해봐, 건이 말해봐, 엄마 들어, 말해봐. 애도 또 말을 안 했는데 애는 말을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해 이미 동의하고 시작해서 애들은. 이게 되게 무서운 우리 몸의 기억이에요. 몸의 기억. 저는 현실이잖아요. 제발 우리는 꿈꾸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잖아. 현실은 바꾸고 몸이 기억하는 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가가지고 오늘 잘 들었다 이러면 이 의미가 없어요. 가서 뭘 할 건지를 자꾸 배워가지고 삶을 하나씩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